엄마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게 선물이에요. 딸의 생일 케이크 상자를 들고 찾아간 은주는 딸의 말 한마디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라져 달라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오늘의 이야기는 사랑이 통제가 되고 도움이 짐이 되어버린 한 모녀의 이야기입니다. 한은주는 오전 10시에 케이크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유리 진열대 앞에서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딸기 케이크, 초콜릿 케이크, 치즈 케이크. 서연이가 좋아하던 건 딸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학생 때 얘기였지요. 지금도 그럴까요? 은주는 자신이 딸의 취향을 언제부터 모르게 됐는지 떠올리려 했으나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딸기 케이크로 주세요. 작은 걸로요. 은주는 케이크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주 2회씩 오가던 길이었습니다. 서연이네 집까지 손주들 돌보러, 반찬 해다 주러, 집 청소하러. 그러나 지난 6개월간 그는 단 한 번도 이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던 건 지난주였습니다. 서연아, 생일이잖니. 엄마가 케이크 하나 사갈게. 오셔도 돼요.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반가움도 거부도 아닌 중립의 톤이었지요. 은주는 그 짧은 대답 속에서 수많은 의미를 읽으려 했으나 결국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집 앞에 섰을 때 은주는 문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김도윤, 한서연.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진 문패였습니다. 은주가 사준 집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2천만 원을 보태준 집이었지요. 딸 부부는 대출을 받았고 은주는 그 대출금 일부를 10년간 갚아왔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은주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은주가 머리 좀 단정히 하지, 남편한테 미안하지 않니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참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응, 들어갈게. 은주는 케이크 상자를 건네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손주들은 보이지 않았고 사위 도윤도 없었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앉았고 서연은 주방에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아이들은 학원 갔어요. 도윤이는 회사요. 짧은 대답들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은주는 물잔을 들었으나 마시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케이크 상자를 열지 않고 테이블에 그냥 두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은주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답했습니다. 존댓말이었습니다. 딸이 자신에게 존댓말을 쓴 건 6개월 만이었지요. 아니, 정확히는 그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은주가 통장 정리를 선언했던 그날 이후. 건강은 괜찮니? 네, 괜찮아요. 도윤이는 잘 지내고? 네. 아이들 학원은 잘 다니고? 네. 대화는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띠었으나 사실은 침묵이었습니다. 은주는 딸의 얼굴을 보려 했으나 서연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은주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순간 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된 거니?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었습니다. 울고 있었던 건지 지금 울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게 선물이에요. 은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제발 이제 그만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아닌 절박함이었습니다. 엄마가 뭘 해주든 난 절대 엄마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엄마의 기대를 채울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은주는 입을 열었으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주세요. 케이크는 고맙습니다. 은주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는 내내 딸이 뭔가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주방 어딘가에 서 있었고 등만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은주는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이 닿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은 조용히 닫혔고 은주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풍경은 여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빴고 신호등은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갔지요. 은주는 가방 속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메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엔 서연이 중학생 때 적었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가 제일 좋아. 은주는 그 메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언제부터 이 말이 거짓이 된 걸까요? 아니, 애초에 진실이었던 적이 있긴 했을까요? 그는 메모를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향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와준 게 죄가 된 세상이라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지?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게 대체 무엇이었을까?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그것은 정말 사랑이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건 이제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밤 11시 은주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서랍이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샀던 가구였지요.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서랍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은주는 서랍 깊숙이 손을 넣어 낡은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양장 노트였습니다. 표지에는 가계부라고 적혀 있었지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었습니다. 은주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자신의 삶을 기록한 증거였으니까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98년 3월 15일 서연이 대학 등록금 280만 원. 은주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서연이가 대학 합격증을 들고 왔던 날이었지요. 남편은 술을 마시고 있었고 은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었습니다. 엄마, 나 대학 갈 수 있을까? 은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등록금이 문제였지요. 남편의 사업은 그에 본 부도가 났고 집에는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해결할게. 은주는 다음 날 시장 반찬 가게에 취직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8시까지 일했습니다. 석 달 만에 280만 원을 모았고 등록금 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었지요.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네, 현금이요. 은주는 봉투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280장이었습니다. 직원은 돈을 세며 이상한 눈빛으로 은주를 봤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딸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은주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5년 11월 23일 서연이 결혼 축의금 500만 원. 2005년 12월 1일 신혼집 보증금 지원 1,000만 원. 2006년 3월 8일 냉장고 세탁기 구입 120만 원.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은주는 각각의 날짜를 기억했습니다. 서연이의 결혼식은 겨울이었습니다. 호텔 예식장에서 열렸지요. 은주는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서연아, 이거 받아. 예식 전날 밤 은주는 딸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서연이는 봉투를 열어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내 결혼 축하금이야. 신혼살림 하는데 보탰어. 엄마, 이렇게 큰 돈을 어디서 났어요? 은주는 웃었습니다. 엄마가 모았지. 내가 결혼한다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 없잖니. 서연이는 울었습니다. 은주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지요. 은주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으니까요. 은주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7년 6월 15일 첫째 손주 출산 비용 80만 원. 2009년 9월 3일 둘째 손주 출산 비용 90만 원. 2012년 4월 7일 아파트 이사 비용 150만 원. 2015년 1월 현재 아파트 대출 월 50만 원 대납. 마지막 항목에 은주는 손을 멈췄습니다. 아파트 대출. 딸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은주는 서연이 부부 명의로 된 대출 계좌에 매달 50만 원씩 입금했습니다. 10년째였지요. 총 6천만 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은주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했습니다. 딸을 돕고 싶었습니다. 손주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랐지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은주는 도우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이게 충분할까? 더 해줘야 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어느 순간 도움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매달 통장을 확인하고 입금하고 기록하는 게 일상이 되었지요. 은주는 그걸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랑이었을까? 은주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빨간색 통장, 파란색 통장, 초록색 통장. 은행마다 색깔이 달랐지요. 은주는 하나씩 펼쳤습니다. 국민은행 잔액 230만 원, 우리은행 잔액 185만 원, 신한은행 잔액 95만 원, 총 510만 원이었습니다. 은주의 전 재산이었지요. 65년을 살아온 사람의 통장 잔고로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후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딸을 위해 쓴 돈인데 뭐가 아까워. 은주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딸은 고마워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짐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게 선물이에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은주는 통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요. 은주는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배 깊숙이 천천히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은주는 장부를 펼치고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항목을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4일 서연 생일 케이크 3만 5천 원. 2025년 10월 4일 결심 더 이상 기록하지 않는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은주는 장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27년의 기록이었습니다. 딸을 위한 삶의 증거였지요.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사랑을 계산한 적 없다고 믿었는데 은주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장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도움에는 날짜와 금액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걸 다 기록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잊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언젠가 증명하기 위해서? 은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장부는 사랑이 아니라 통제의 기록이었다는 것. 은주는 장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깊숙이 다시 꺼내지 않을 자리에 넣었지요. 통장들도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작고 흐린 달이었지요. 은주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틀렸다는 것. 사랑은 주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거라는 것. 은주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대학에 합격했을 때, 결혼식을 올렸을 때, 모든 순간마다 은주는 곁에 있었습니다. 도왔고, 지켜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연이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딸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이 행복한지, 은주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어둠 속에서 은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은주는 그날 밤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은주는 법률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최우진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지요. 은주는 유리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가 축축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던 겁니다. 들어가야지. 은주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을 열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은주 씨 맞죠? 은주는 돌아봤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안경을 낀 모습이었지요. 최 변호사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셨던 분이시죠? 어서 들어오세요. 최 변호사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은주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창가에 책상이 있었고 벽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은주에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은주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올려놓았지요. 이게 제가 준비한 겁니다. 최 변호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출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따님과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으시군요. 네. 15년 전에 샀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은주 씨가 갚아오셨다고요? 네, 매달 50만 원씩이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정리하고 싶으신 거죠? 은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리라는 단어가 너무 냉정하게 들렸으니까요. 네. 따님은 아시나요? 아니요. 말씀하실 계획은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야겠죠. 언젠가는. 최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은주 씨,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첫째, 공동 명의를 단독 명의로 바꾸는 겁니다. 은주 씨 명의든 따님 명의든요. 둘째, 아예 지분을 정리해서 금전으로 합의하는 겁니다. 금전으로요? 네. 은주 씨가 그동안 투자한 금액과 대출금을 계산해서 따님께 청구하거나 포기하는 거죠.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청구라는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청구는 안 됩니다. 그럼 포기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
은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으니까요. 최 변호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은주는 한참을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선을 긋고 싶어요. 선이요? 네. 내 돈, 내 돈. 내 삶, 내 삶. 그렇게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공동 명의를 정리하고 대출 계좌도 분리하는 게 좋겠네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서류만 준비되면 한 달 안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따님께 설명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가족관계는 다른 문제니까요.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할게요. 사무실을 나올 때 은주의 가방 속에는 새로운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의 변경 신청서, 대출 계좌 분리 동의서, 재산 분할 합의서. 차갑고 딱딱한 이름들이었지요. 은주는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은주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걸어야 할까요?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지요. 응, 서연아. 엄마.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은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대출 자동이체가 안 됐다고요. 엄마가 계좌를 막았어요? 은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들킨 것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서연아, 그건.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화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나자. 얘기할 게 있어. 무슨 얘기요? 만나서 할게. 은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은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종이 한 장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신기했지요. 은주는 서연이에게 보낼 문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토요일 오후 2시에 카페에서 만나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은주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문자를 보내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딸과의 충돌, 오해, 분노. 하지만 은주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지만 곧 거세졌습니다. 은주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겠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후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건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딸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10월 7일. 오늘 변호사를 만났다. 서류를 준비했다. 서연이에게 말해야 한다. 무섭다. 하지만 해야 한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믿고 싶다. 펜을 내려놓고 은주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오래된 얼룩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있었지만 은주는 한 번도 고치지 않았지요. 고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아니, 고칠 생각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나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있었나? 은주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라는 것.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각자의 삶을 살 거라는 것.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은주는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눈을 감았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은주는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녔지요. 주말의 거리는 분주했습니다. 은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만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커피를 시켰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으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2시 5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남편 도윤도 함께였지요. 은주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딸만 올 줄 알았으니까요. 어서 와. 은주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도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앉아요.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서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서연도 그걸 봤지요. 그게 뭐예요? 서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서류야. 무슨 서류요? 은주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명예 변경 신청서, 대출 계좌 분리 동의서, 재산 분할 합의서. 서연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지요. 이게 대체 무슨... 엄마가 정리하려고. 은주는 짧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야. 우리 사이를 정리하는 거. 정리요? 무슨 정리를 해요? 은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정리하고 대출금도 내가 갚아. 엄마는 이제 안 낼게.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도 놀란 표정이었지요. 어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갑작스럽지 않아요. 엄마는 10년 동안 생각했어. 은주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엄마, 농담이죠? 이게 무슨 농담이에요? 농담 아니야. 그럼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버리겠다는 거예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돌려주는 거야. 뭘 돌려준다는 거예요? 너희 삶. 너희가 책임져야 할 삶을 돌려주는 거야.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가 우리 도와준 건 엄마가 원해서 한 거잖아요. 우리가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은주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맞아. 엄마가 원해서 했지. 하지만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 왜요? 힘들어서. 서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힘들면 말을 하지. 왜 갑자기 이래요? 왜 우리한테 벌을 주듯이 이래요? 벌이 아니야. 이건... 은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은주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다만 이제 각자 살아야 할 때가 온 거야. 각자요? 우린 가족인데요. 가족이라고 평생 기대고 살 순 없어.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엄마는 뭐예요? 엄마는 우리한테 평생 기댔잖아요. 은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엄마는 우리 도와주면서 자기 존재 이유를 찾았잖아요. 우리가 엄마 삶의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정리한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은주는 딸을 도우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지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솔직히 말해요. 엄마는 우리가 독립하는 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엄마 없이도 잘 살까봐 두려운 거 아니에요? 은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맞잖아요. 엄마는 우리가 엄마를 필요로 하길 바랐어요. 그래야 엄마가 살 이유가 생기니까.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짐이 됐다고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엄마는 뭐예요?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놓아주고 싶어. 서연은 비웃었습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사랑은 믿어주는 거야. 믿어요? 엄마가 우릴 언제 믿었어요? 엄마는 항상 걱정했어요. 우리가 못 살까봐, 힘들까봐. 그래서 모든 걸 해결해 줬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연의 말은 칼날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가슴에 꽂혔지요. 엄마가 잘못했구나. 은주는 작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요? 그럼 뭐 어쩌라고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엄마, 우리 집 대출 어떻게 하라고요? 매달 50만 원.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도윤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하지만 서연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엄마가 우리 버렸는데? 은주는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다만 내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야 해. 그게 말이 돼요? 10년 동안 도와주다가 갑자기 손 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배워야지. 스스로 사는 법을. 서연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아니었지요. 절망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엄마, 정말 독하시네요. 은주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서류 읽어봐. 서명은 다음 주까지 해줘. 엄마. 서연이 소리쳤지만 은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은주는 걸으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람들이 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은주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울렸을 때 은주는 전화를 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은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믿고 싶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엄마는 우리한테 평생 기댔잖아요. 서연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은주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지요. 말은 이미 가슴에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주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무서웠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달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가렸지요. 은주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게 옳은 일이 맞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모녀 사이는 완전히 단절됐다는 것.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서연이가 이해해 주길. 하지만 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통장 3개가 들려 있었지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은주는 그것들을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통합하고 싶은데요. 하나로요? 네. 그리고 자동이체 전부 취소해 주세요.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자동이체가 꽤 많으시네요. 전부 취소하시는 거 맞으세요?
네. 확인 한 번 더 드릴게요. 대출 상환, 보험료, 통신비, 그리고 타인명의 계좌 이체까지 전부 취소하시는 거죠?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타인명의 계좌 이체라는 말에 가슴이 찔렸으니까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부요. 직원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은주는 펜을 들고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썼지요. 은행을 나올 때 은주의 손에는 통장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빨간색 표지였습니다. 잔액은 510만 원이었지요. 은주는 통장을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돈은 내 거야. 오롯이 나만을 위한 돈.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동시에 허전했지요. 50년 넘게 누군가를 위해 돈을 쓰다가 처음으로 자신만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은주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도윤이요. 은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대출 이체가 안 됐어요. 은행에서 연체 문자가 왔다고요. 은주는 예상했던 전화였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 제가 끊었어요. 자동이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지요.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과할게요. 잘못한 거 없어. 다만 이제 각자 살아야지. 어머니, 도윤아, 서연이 잘 챙겨줘. 그리고 앞으로는 스스로 해결해. 은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은주는 거실 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결혼식 사진이었지요. 은주와 서연 그리고 도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액자를 서랍 속에 넣었지요. 그리고 빈 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뭘 걸어야 하지? 은주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교회 친구 박 목사였습니다. 은주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오랜만에 차 한잔해요. 은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내일 만나요. 다음 날 은주는 교회 근처 찻집에서 박 목사를 만났습니다. 박 목사는 70이었지만 정정했습니다. 은주보다 5살 많았지요. 그는 따뜻한 미소로 은주를 맞았습니다. 은주 씨,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네요.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은주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전 제 인생에서 저를 위해 산 적이 있을까요? 박 목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요즘 느껴요. 제가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는 걸요. 남편, 딸, 손주들. 근데 정작 나는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박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찾아야죠. 어떻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은주는 멍하니 박 목사를 바라봤습니다. 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요. 박 목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은주 씨, 인생은 65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수도 있죠. 집으로 돌아와 은주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펜을 든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지요. 은주는 메모지를 구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펼쳤습니다.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 이번에도 막막했습니다. 50년 넘게 타인을 위해 살다 보니 자신의 욕망을 잊어버린 겁니다. 은주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하늘이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지요. 은주는 그 풍경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노을을 봤더라?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바빴으니까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딸네 집 가고 손주 돌보고 노을 볼 시간 따위 없었지요. 은주는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노을 보기. 그리고 웃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소원이었지만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보험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노후 대비 보험 추천해 주세요. 상담사는 몇 가지 상품을 설명했습니다. 은주는 귀 기울여 들었지요. 그럼 이걸로 할게요. 가족분들 동의는 받으셨어요? 가족이요? 은주는 잠시 멈췄습니다. 필요 없어요. 제 돈이니까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은주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내는 상품이었지요. 딸에게 주던 돈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서류에 서명하면서 은주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죄책감도 있었고 해방감도 있었지요. 이게 맞는 걸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서점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책을 산 게 언제였을까요? 기억나지 않았지요. 은주는 여행 코너로 갔습니다. 제주도, 강릉, 경주.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혼자 떠나는 제주 여행이라는 제목이었지요. 은주는 책을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아름다웠습니다. 바다, 오름, 돌담길. 나도 갈 수 있을까? 은주는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펼쳐봤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은주는 상상했습니다. 혼자 비행기를 타고, 혼자 숙소에 머물고, 혼자 바다를 보는 모습을. 무섭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은주는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2026년 봄 제주도 여행. 밤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8통 있었습니다. 모두 서연이었지요.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엄마 연락 좀 받아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엄마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엄마 진짜 이럴 거예요? 은주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답장하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오늘 통장을 정리했다. 보험도 들었다. 여행책도 샀다. 서연이한테 문자가 왔지만 답장 안 했다. 미안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다. 이제야 나를 위한 장부를 적기 시작했네. 펜을 내려놓고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은주는 바다를 봤습니다. 혼자 서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지요.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은주는 그 꿈속에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나도 서연이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주는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지요.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은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삿짐을 다 싸고 난 뒤였습니다. 벽에는 못자국만 남아 있었지요. 15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집이었고 가족의 추억이 쌓인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대출을 갚지 못했습니다. 은주의 도움이 끊긴 뒤 석 달을 버텼지만 한계였지요.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서연은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밖에는 이삿짐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짐을 나르고 있었고
아이들은 할머니 댁에 맡겨져 있었지요. 다 싫었어. 도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요. 가야지. 새집 주인이 곧 온대. 서연은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부엌, 거실, 아이들 방. 모든 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잘 살았는데.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 집은 외곽이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반 거리였지요. 작은 빌라의 2층이었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예전 집의 절반 크기였습니다. 짐을 풀면서 서연은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 서연은 박스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은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요? 뭘 다시 시작해요? 우리 힘으로 사는 거지. 서연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지요. 우리 힘이요? 우린 그런 적 없잖아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첫째는 울었고 둘째는 무서워했지요. 엄마, 여기 어디예요? 우리 집 아닌데.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싫어요. 예전 집 갈래요. 서연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예전 집은 이제 없어.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도 함께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서연은 거실에 나왔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피우지 마요. 미안. 도윤은 담배를 껐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봤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해봐.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왜? 지금 우리 상황 봐. 도움이 필요해. 도움? 또 도움받으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린 평생 도움받았어요. 그래서 이 꼴 됐잖아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도와주실 거야. 알아요. 엄마는 항상 도와주죠. 근데 그게 문제예요.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었지요. 예전 동네와는 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도움을 끄는 엄마를, 차갑게 선을 그은 엄마를.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걸. 자신도 문제였습니다. 평생 기댔으니까요. 엄마가 해결해 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내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야 해. 엄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잔인하게 들렸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맞는 말이었네.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구직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결혼 후 일을 그만뒀으니까요. 10년 만이었지요. 화면에는 수많은 공고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뭘 할 수 있지?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경력은 없었습니다. 자격증도 없었지요. 할 수 있는 건 집안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검색창에 주부 재취업이라고 쳤습니다. 여러 글이 나왔습니다. 성공 사례도 있었고 실패담도 있었지요. 나도 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면접을 봤습니다. 동네 마트였습니다. 계산대 알바였지요. 시급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면접관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네. 집에서 아이들 키웠어요.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나오세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마트 알바, 시급 9,500원.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대출금은 월 7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는 100만 원쯤 들었지요. 도윤의 월급이 200만 원이었으니 빠듯했습니다. 이렇게 사는구나. 서연은 처음 깨달았습니다. 엄마 없이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집들은 낡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도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붙었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 도윤은 웃었습니다. 잘했네. 고생했어. 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게 시작이겠죠. 응. 천천히 하자.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서연은 핸드폰을 켰습니다. 엄마의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이 번호 위에 맴돌았지요. 엄마,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울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제야 알았다고.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었지요. 엄마가 뭐라고 할까? 실망할까? 아니면 또 도와주려 할까?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내가 선택한 삶의 결과라면 이제 책임도 내 몫이에요. 하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장만 했지요. 언젠가 보낼 날이 올 거라 믿으며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작고 흐린 달이었지요. 괜찮을 거야.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무너졌지만 끝은 아니었습니다. 집은 사라졌지만 가족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야 배우기 시작했으니까요. 스스로 사는 법을.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출근 준비해야 했지요.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엄마처럼 살아야지.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서연은 엄마를 봤습니다.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서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은주는 교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었지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박 목사의 전화를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은주 씨, 서연이가 교회에 왔어요. 만나보시겠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떨림이었지요. 서연이가 왜요? 얘기하고 싶대요. 어머니한테. 은주는 망설였습니다. 석 달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갈게요. 교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서연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지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지만 서연은 알아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엄마.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응. 은주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칸을 띄우고 앉았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회는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찬송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지냈니?
은주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냥요. 아이들은 잘 있어요. 도윤이는 일하고 있어요. 짧은 대답들이었습니다. 은주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집 뺏겼어요. 은주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대출 못 갚아서 경매 넘어갔어요.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외곽에 살아요. 작은 빌라요. 전 마트에서 일해요. 계산대 알바요.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지요. 힘들지? 네. 힘들어요. 은주는 손을 뻗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그래도 버티고 있구나. 버티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처음으로요. 서연은 은주를 봤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뭐가? 내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야 한다고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요. 은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아, 처음엔 원망했어요. 엄마가 우릴 버렸다고 생각했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서연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는 우릴 믿어준 거였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무릎 위로 똑똑 떨어졌지요.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뭐요? 사랑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거더라. 서연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늦게 깨달았지만 저도 그래요. 전 평생 엄마한테 기댔어요. 스스로 할 생각을 안 했죠. 그건 엄마 잘못만은 아니에요. 제 잘못도 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한참 후 박 목사가 다가왔습니다. 물티슈를 건넸지요. 두 사람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야기 잘 되셨나요? 박 목사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 목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은주 씨, 서연 씨,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 두 사람은 박 목사를 봤습니다. 가족은 가까이 있다고 해서 가까운 게 아니에요. 진짜 가까움은 서로를 존중할 때 생기죠. 박 목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거리를 둔다고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거리가 있어야 사랑이 제대로 보일 때도 있어요. 은주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회를 나와 두 사람은 근처 공원에 앉았습니다. 벤치였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였지요. 엄마, 전 엄마가 사라질까봐 무서웠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사라진다니? 엄마가 없으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화도 냈고 원망도 했죠. 은주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막상 엄마 없이 살아보니까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힘들긴 했지만요. 그래, 넌 강한 아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강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지요. 엄마가 손 놓아줘서 전 처음으로 제 발로 섰어요. 은주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생했구나. 정말. 엄마도요. 혼자 결정하기 힘들었죠? 응. 무서웠어. 저도요. 엄마 없이 사는 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답을 냈지요.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아. 선이요? 응. 내 삶은 내가, 엄마 삶은 엄마가. 그렇게.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규칙을 만들어요. 규칙? 네.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요.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서연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도 함께요. 첫째, 금전 간섭 금지. 엄마는 저한테 돈 안 주고 전 엄마한테 돈 안 빌려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연락은 월 1회. 너무 자주 하면 서로 힘들 것 같아요. 그래.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지. 셋째, 손주 만남은 합의제.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제가 괜찮을 때만이요. 은주는 웃었습니다. 알겠어. 무리하지 않을게. 서연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은주에게 보여줬지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은주는 수첩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우리만의 경계를 만든 거네.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헤어질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은주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서연아. 은주도 딸을 꽉 안았습니다. 오래도록 떨어져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서연이 먼저 물러났지요. 그럼 다음 달에 연락할게요. 응, 기다릴게. 서연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돌아봤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이제, 은주는 웃었습니다. 그럴게. 너도 잘 살아. 서연은 손을 흔들고 사라졌습니다. 은주는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지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슬프지만 행복했습니다. 아프지만 편안했지요. 사랑은 손을 놓는 용기에서 시작되는구나. 은주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은주는 꽃집에 들렀습니다. 작은 화분을 샀지요. 선인장이었습니다. 혼자서도 잘 자라는 애예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딱 좋네요. 은주는 화분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자리였지요. 너도 나처럼 혼자 잘 자라렴. 은주는 선인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 봄이 왔습니다. 은주는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제주행 비행기표를 손에 쥐고 있었지요. 혼자였습니다. 처음이네. 은주는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여행을 떠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66년 인생에서 말이지요. 가방은 작았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책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은주는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은주는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작년에 산 거였지요.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오래간만에 운전이었습니다. 긴장했지만 괜찮았지요. 숙소는 바닷가 근처였습니다.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방은 깨끗했고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지요. 짐을 풀고 은주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잔잔했지요. 좋다. 은주는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응. 방금 숙소 들어왔어. 바다 보여요? 응. 창문 밖으로 보여. 서연은 웃었습니다. 좋겠다. 엄마, 푹 쉬고 오세요. 그럴게. 너도 잘 지내고. 네. 다음 달에 연락할게요. 응. 조심해. 전화를 끊고 은주는 다시 바다를 봤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은주는 오름에 올랐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올라갔지요.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방이 보였습니다. 바다, 들판, 마을. 세상이 넓었지요. 은주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026년 4월 10일. 제주도 셋째 날. 오름에 올랐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고 세상이 넓었다. 서연이한테 전화 왔다. 목소리가 밝았다. 나도 괜찮다고 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펜을 내려놓고 은주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연과 손주들 사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찍은 거였지요. 잘 지내거라. 은주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사랑은 손을 놓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서울, 서연의 집. 서연은 마트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다녀왔어요. 왔어? 고생했어. 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뭘로? 숙제 잘했다고요. 서연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잘했네. 우리 딸. 둘째도 다가왔습니다. 나도 칭찬받았어요. 너도? 뭘로? 그냥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서연은 거실로 나와 핸드폰을 켰습니다. 엄마한테서 온 사진이 있었지요. 바다 사진이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여기서 노을 봤어. 너무 예쁘더라. 너도 언젠가 보렴.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사진 고마워요. 예쁘네요. 저도 언젠가 갈게요. 그때는 가족이랑 같이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둥근 달이었지요. 엄마, 잘 지내세요.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후, 은주와 서연은 다시 만났습니다. 교회 근처 카페였습니다. 약속된 만남이었지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요. 뭔데? 약속서예요. 우리가 만든. 은주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한은주, 한서연 모녀관계 약속서. 1. 금전 간섭 금지 서로의 경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2. 연락 주기월 1회 과도한 연락은 서로에게 부담이 된다. 3. 손주 만남 합의제 양측이 동의할 때만 만남을 갖는다. 4. 각자의 삶 존중 상대의 선택과 결정을 믿고 지지한다. 은주는 종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거 진짜 지킬 수 있을까? 지켜야죠. 안 그러면 또 힘들어질 거예요. 서연은 펜을 꺼냈습니다. 엄마, 서명하세요. 은주는 펜을 받아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연도 적었지요. 두 사람은 종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경계가 생긴 거네. 네. 이 선을 넘지 않기로 해요. 은주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이렇게 해줘서. 저야말로요. 엄마가 먼저 시작해줘서. 카페를 나와 두 사람은 잠시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지요. 엄마, 요즘 뭐해요? 응. 요가 배우고 있어. 요가요? 응. 몸도 풀고 마음도 편해지더라. 서연은 웃었습니다. 엄마, 달라지셨네요. 그래. 너도 달라진 것 같은데. 저요? 어떻게요?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보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긴 하지만요. 그래도 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요.
은주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정말. 엄마도요. 헤어지는 길목에서 서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다음엔 언제 봐요? 글쎄, 내가 보고 싶을 때. 그럼 2달 후에 볼까요? 좋아. 기다릴게. 서연은 손을 흔들고 걸어갔습니다. 은주도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지요. 몇 걸음 가다가 은주는 돌아봤습니다. 서연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1년 후, 은주는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릉이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지요. 교회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은주 씨, 사진 찍어요? 박 목사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네, 좋아요. 은주는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파도를 배경으로요. 사진을 찍고 은주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027년 5월 3일. 강릉 바다. 친구들과 함께. 서연이는 잘 지낸다고 했다. 손주들도 건강하다고. 나도 건강하다. 행복하다. 마지막 줄에 은주는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사랑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일기장을 덮고 은주는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이었지요. 은주는 그 파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도 그런 것 같다고. 다가갔다 물러서고 또 다가가는 것이라고. 중요한 건 거리였습니다. 적당한 거리.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 엄마. 멀리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은주는 돌아봤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였지요. 깜짝 방문이었습니다. 약속이 없던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었지요. 어머, 서연아. 왜 왔어? 엄마 보고 싶어서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은주는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근데 엄마 괜찮아요? 갑자기 와서.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가끔은 괜찮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은주와 서연, 손주들은 함께 노을을 봤습니다. 하늘은 붉었고 바다는 금빛이었습니다. 예쁘다.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응, 예쁘네. 은주도 말했습니다. 손주들은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봤지요. 엄마, 전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사랑이 뭔지요. 은주는 서연을 봤습니다. 사랑은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은주는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지요.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모두.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밀려왔다 물러가는 영원한 리듬이었습니다. 사랑도 그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긴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읽어드렸던 사연 한 잔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